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그 부당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난 23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광장에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김준표 의원,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 외 민주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수야당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또 담당 판사였던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인해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변호사 법학자 631명이 국회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천 변호사님, 특별재판부는 왜 설치를 해야 하나요? 네,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뭐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라던가 관여한 좀 많이 관여한 법관들을 처벌을 하려면은 그냥 재판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재판이라서 그래요. 보통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의 근간은 비슷한 것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나를 막 이제 죄인으로 처벌하려고 그런다. 이제 경찰한테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고 문제 없는데 이제 빠져나오고 또 다시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보고 문제 없는데 빠져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관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또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제 재판을 3번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법원은 믿을 만한 재판을 해야 되고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마 법원이 이상한 재판을 하거나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하겠냐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지. 굉장히 특별한 일이. 그럼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은 재판을 해서 되겠느냐. 이게 뭔가 특별한 재판을 만들어야 특별한 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많이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법관들 중에서 어느 분이 사법농단에 많이 관여하고 어느 분이 관여하지 않고 뭐 어느 분은 그것도 오히려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법관을 추천받아서 추려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 사안의 성질상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죠. 일단 법적 절차가 이제 정당한가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논의를 하더라도. 네, 법관 탄핵이 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수많은 고생들이 다 공부하는 건데 법관 탄핵은 일단 헌법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 공부하다 보면 맨날 이제 시험 문제 객관식에 나오는 건데 법관 탄핵에 대하여 헌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이 가능한 건 알겠는데 탄핵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 좀 의문인 것이 뭐 그게 좋은 역사인지 안 좋은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2번을 밟아본 나라예요. 뭐 이제 가장 엄하게 가장 많이 따져서 해야 되는 탄핵을 2번을 해봤는데 법관 탄핵에 대해서 뭐 법 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하면 되죠, 최소한. 그래서 이거를 법관 탄핵의 현행법상 뭐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좀 맞는 주장은 아니신 것 같고,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주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위헌이라고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헌법에 없다. 그 두 번째로 뭐 이제 없다고 해도 그게 이제 좀 정당하거나 공정하면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특별재판부에 아까 말씀드린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특별법 내용을 보시면 이 법관을 그 대한변협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뭐 법원도 이제 관여하긴 하는데 뭐 이런 데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뭐 양승태 대법관님 등등이 이제 했을 때와 그 대한변협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추천하시는 법관들이 과연 이 양승태 대법관님 뭐 이런 분들 전 대법관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 오히려 기존 있는 제도 그러니까 법관을 랜덤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할당하게 한다던가 이제 그걸 임의배당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관련 있는 법관은 알아서 재판에 빠지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 근데 굳이 만들어 봐야 공정한지 난 잘 모르겠고 뭐 대한변협이나 시민단체 눈치를 봐야 되는 법관이 들어오니까 공정한지 잘 모르겠는데다가 헌법에 규정도 없는 거를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근거인데 제 생각에는 이 사법농단 사태는 상당히 지금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사건이고 좀 재판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큰 사건이라서 정말로 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지 않으면은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 헌법상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규정 중에 보시면 재판은 법관이 해야 되고 법관은 이제 법원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들면 되죠. 뭐 지금 뭐 특별재판부도 법률로 만들고 그리고 이 특별재판부의 재판은 다 법관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심각하게 헌법상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쪽이 공정하냐는 사실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은데 지금처럼 뭐 임의배당을 한다든가 그냥 뭐 제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과연 회복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아예 추천을 제3자에 가까운 대한변협이나 이런 분들에게 받아서 하는 게 신뢰 회복이 더 도움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위헌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재판에서 제척이 일어난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고 공부할 때도 거의 못 봤습니다. 이거 없는 제도예요 사실상. 근데 뭐 제척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공정한 재판을 만든다는 건 너무 좀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헌론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참 뜨겁습니다. 이 공수처란 대체 무엇인가요? 네, 공수처라고 보통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수처에 관해서 이제 그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 달라요. 이제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하자라는 쪽도 있고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제 요게 이제 비리를만 수사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이제 범죄를 넓혀 수사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각자 의견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위공직자는 어디까지를 말할 것이냐 검사냐 검사를 포함할 것이냐 검사를 뺄 것이냐 뭐 어디까지 한다면 뭐 대통령 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워낙에 많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왜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검사는 진짜 정말로 힘이 셉니다. 예, 제가 변호사하면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저 사람 계좌번호를 볼 수 없나요? 못 봐요. 예, 절대로 그 개인은 남의 계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에서 법관의 허락을 받든 어쨌든 이렇게 해야 겨우 볼 수 있을 건데 검찰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가서 그냥 검사분이 딱 앉아 계신 다음에 뭐 김땡땡 씨, 뭐 이땡땡 씨, 뭐 박땡땡 씨, 저 계좌 좀 봐도 될까요? 이랬을 때 안 되는데요라고 하는 제가 피해자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럼 은행에다 영장을 내가 넣어서 금융거래 정보를 그냥 보겠다. 야, 여러분들이 단돈 1,000만 원을 받으려면은 재판하고 그다음 다시 이걸 하고 그 상대방이 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검찰은 그냥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고 나서 그거를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형사 범죄가 되냐 안 되냐로 재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센데 그 문제는 이 검찰이 이렇게 힘센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 자신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몇 번 문제가 벌어진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또 어떤 전 차관님 거 뭐 이렇게 약간 뭐 수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좀 잘했다 시원하게 했다라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실세인 공직자들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한 게 없다. 이제 그러면은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아예 따로 만들어서 그냥 서로 그냥 견제해가면서 그냥 이제 잘 여기 전념하면서 이제 잘 못하면 또 검찰에서 좀 디스 좀 하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저 전담하는 그 수사처를 만들자. 근데 그게 이제 공수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혹시나 간혹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뭐 다른 뭐 기관이 없었냐? 다 있었는데 그걸 잘 쓰면 되지 뭘 하고 굳이 하나 더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특검이랑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죠.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번에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달리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비리가 있는 친인척이면 되게 과감하게 잘라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신 게 이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되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뭐 비리 같은 거 뭐 돈을 주고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감찰을 하는 기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선 고위 공직자 중에서 그만큼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혹은 이제 고위공직자 중에서 일단 비서관 요 정도까지만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감찰을 하는 거지 실제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기록을 검찰에게 주겠다라고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들어봐야 이게 뭐 특별히 엄청나게 뭐 최종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조사만 하는 거 왜 만드냐라는 큰 쓸모가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 자체가 사실 지난 정권 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딱 한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딱히 뭐 일을 많이 한 게 없어서 이게 큰 실익이 있냐 범위도 좁고 실제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수사도 못하고 고발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별한 제도 그리고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공수처 도입하는 분들의 의견이시고 도입하자는 분의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좀 강력한 게 하나 있죠. 이제 특별검사라고. 네, 이건 되게 뭐 이름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진짜 하는 일도 멋있고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이 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 중에서 특별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항상 평소에 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개별특검이라고 해서 제도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이거 좀 수사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별특검이 있고 근데 이제 아예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그냥 할 수 있게 좀 약간 준비를 해놓자라고 하는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개별특검 제도를 하든 상설특검 제도를 하든 수사관을 이제 검찰관들을 모아야죠. 특별검사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작하자 검찰 모으자 이래야 되는데 이 시작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하자라고 하거나 국회의원 절반이 하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도둑을 맞았는데 경찰청에 대해서 불행 신고를 하거든요. 이제 이제 나 도둑이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뭔가 훔치고 간 것 같다. 경찰은 이제 조사를 받으면 바로 조사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역시 대한민국의 종이는 살아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특별검찰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선 국회의원을 모으고 절반에 이제 여기 토론 좀 하고 이제 2분의 1의 찬성을 얻은 다음에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경찰관, 검찰관 모아서 시작할게요. 뭐 이런 제도가 이제 상설특검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그 사이에 증거는 다 빠져나가고 언제 절차를 시작하고 뭐 갑자기 뭐 쟁점 자체도 갑자기 막 되게 사고라들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상설특검 제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불러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별특검 몇 번 불러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공수처를 만들어서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처럼 대응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 맞았어요. 그럼 바로 수사할게 이런 걸 아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지금 검찰이 그 역할을 하지만은 검찰이 고위공직자 혹은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못했으니까 따로 만들지 않겠냐,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공수처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난항을 겪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지지는 하고 있지만은. 네, 공수처와 특검의 비교까지 그리고 또 공수처의 필요성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천지른 변호사님께서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